납득하고 이해해야 결국 길이 보이는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혜찬입니다. PHS 수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반은 12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던 반이고요. 이번 5월에 수학과 실력을 마무리 짓고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 수원이랑 수투를 진행하는 반입니다. 이제 이 반 같은 경우는 6월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수학과 정도는 수학이 선행이 되어 있던 상태여야 하고요. 엄청 고난도의 문항을 풀어낼 필요는 없고 쌤 B 정도의 난이도를 풀어낼 정도가 되면 수강할 수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개념부터 수투 개념까지 진행을 하는데 6월부터 8월, 7월까지 개념을 나가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실력 나가고 9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수투 개념을 해서 종강이 되는 커리큘럼이고요. 11월 중순쯤에 종강이 됩니다. 종강 이후에는 이제 보통 예비고의 반들이 그때 개강을 하기 때문에 각자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반에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7월이랑 7월부터 11월까지 들어있는 리마인드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정식으로 제가 강의하는 수업은 아닌데 토요일마다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집을 하나 정해주고 뭐 수학상을 할 수도 있고 수학화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 정해줘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만약에 모르는 부분은 제가 개념 설명 따로따로 해주고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숙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에 확인차 한번 문제집을 보고 좀 오답해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확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수상화를 반복 학습을 계속하면서 이제 겨울방학이 됐을 때 내가 수상화가 어느 정도고 수원수투가 어느 정도니까 어떤 걸 공부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게끔 수업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제가 만든 자체 교재랑 이제 아이들이 따로 고르는 시중 교재를 섞어서 숙제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숙제량은 좀 많습니다. 많게는 100문제 정도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학원에서 최대한 많이 풀어내고 이제 공부하고 다음날 숙제 검사 받고 근데 숙제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루하루 좀 편차가 커요.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서 매일매일 책 검사를 하긴 하는데 엄밀하게 할 때는 좀 대단원이 끝났을 때 책 검사다라고 이제 좀 아이들한테 미리 언지를 해놓고 그때 이제 다 잘 안 돼 있으면 남겨서 공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중 교재는 보통 뭘 쓰냐면 개념 수업을 할 때는 보통 라이트 셀을 쓰고요. 실력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셀을 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선행이 되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1등급 수학이라던가 뭐 고쟁이라던가 그런 걸 풀어내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어쨌든 반에는 여러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도 전부 다 아이들이 다 얻어갈 수 있게끔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서 응용 문제 정도, 쌤 B에서 좀 어려운, 좀 쉬운 C 정도를 수업하고 실력 수업에서는 마찬가지로 같은 난이도를 똑같이 다루고요. 높은 난이도를 좀 더 많이 건드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문의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2달이나 3달 만에 저걸 나갈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이걸 그대로 진행했었고 저랑 수상을 처음 배운 친구들이 이제 저랑 1년을 같이 공부하고 고등학교 올려 보냈어요. 이제 뭐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긴 한데 이번에 시험이 끝나고 연락이 와서 너무 잘 봤다고 고맙다고 연락이 와서 저랑 공부한 게 기억이 많이 났다라고 말을 해줘서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아이들이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고요. 저희가 주 3회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신없이 빨리 지나가요. 그것만 잘 체화시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 2달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다는 거. 그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을 설명드렸고 저는 이제 수업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하냐면 일단 외워서 푸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모든 문제를 이해를 해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결국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이랑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들이 연결이 되면서 논리적인 사교 과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 쉬운 문제부터 해석을 해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문제들까지 좀 건들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단원이 끝날 때마다 거의 하루 이틀 걸러서 한 번 정도 테스트를 봐요. 그걸 보고 피드백 해주고 오답노트 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제가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나아가서 모의고사 킬러까지 저희가 건들려면 사고력이 길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숙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7월이랑 10월에 내신 기간이 2번 있죠. 그때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요. 보통은 2주 정도 진행합니다.
3주를 원하는 학생은 선행 진도를 나가되 숙제로 좀 내신 문제를 줘요. 근데 아이들도 보통 뭐 내신 2주만 한다고 하면 짧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2주 동안 수학 그 중3 내신만 중구장창 풀다 보면 좀 지루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대부분 잘 봤고요. 거의 100점 맞았고, 내신 대비 기각 때는 주로 이제 총 6회 동안, 2주니까 6회 동안 하루에 이제 학원에 와서 내신 기출문제 한 4개분 풀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체 프린트 한 2-3개 풀고 집에 갑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150문제 정도 이제 학원에서 풀게 되고, 숙제는 따로 이제 수진교재, 뭐 RPM, 뭐 일품, 뭐 고쟁이 등등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골라서 숙제로 나갑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풀다 보면 뭐 중3 그 시험은 곧잘 봐요, 곧잘. 그래서 내신 대비는 그렇게 좀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진행하는 수업을 위해서는 제가 의도하는 바를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교재가 따로 필요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교재에 들어간 문제들은 전국 단위 기출 중에서 제가 전부 다 일일이 보고 풀어본 다음에 괜찮은 문제들을 실어놨고, 공부하기 좋은 문제들. 그래서 실제 문제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 문제집을 숙제로 내기도 하지만 실제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어떻게 진짜 기출이 나오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이런 기출들이 여러 번 나왔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따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3번인데요. 이제 보통 제가 아이들을 받다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는 미적분까지 진행하는 커리큘럼도 있었어서 뭐 수투까지 공부했던 친구들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수투까지 공부했다고는 하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막 우당탕탕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안 돼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실전 개념 같은 걸 아예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원 수투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교과서에 되어 있는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그걸 활용해서 좀 더 뛰어넘어서 다른 내용을 활용하면 풀이 과정이 한 반의 반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것도 사실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미리 한 친구들이랑 안 한 친구들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수업할 때 이제 그런 걸 교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분명히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괜찮은 방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막상 또 본인이 집에 가서 풀면 뭐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잡아주는 게 제 일이겠죠. 이제 본인이 푸는 관성대로 푸는 방법 말고 새로 배운 이제 실전 개념을 활용한 문제풀이. 실전 개념이 뭔지도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등차 수열은 직선 위의 점들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수투에서 그게 좀 빛을 발하는데 뭐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든지 아니면 곱함수의 뭐 미분 가능성, 연속성,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수투엔 막 그런 것들이 석시덕도 있어요. 그래서 적분 파트에 들어가도 있고 넓이 공식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들어가야 막상 공부를 할 때 실제적으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당탕탕 계산해서 문제 푸는 거 말고 실제로 내가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스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린다는 점. 그래서 이제 수1, 수2까지 선행이 된 친구들의 관건은 뭐냐면 이런 실전 개념들의 체득화가 관건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고등 강사분들은 많이 알려주시는데 다른 학원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업을 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중3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이름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름 한번 표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쓰고 있는 요 수학 실력 교재고 저쪽이 개념 교재.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비율 관계라든지 넓이 공식 같은 거를 제가 교재에 직접 타이핑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건 실제 모의고사 기출인데 그거에 대한 내신 기출들이 쭈르륵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여러 개 나왔네 또 확인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대비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은 건 모의고사에서 되게 출제가 비슷하게 되는구나,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는 저걸 여러 번 풀어내서 저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갖출 수 있구나, 미리.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나만 더 예시를 들면 비슷한 문제들이 또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연달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풀어내다 보면 본인 것으로 체화를 하기 좀 더 쉽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랑 전에 클리닉이 보통 있어요. 이제 클리닉은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숙제가 미흡하거나 그런 경우에 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보통 저희가 수업 6시 시작인데 5시쯤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끝나고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검사는 이제 책검사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틈틈이 검사만 하고 빨리 풀어와 이 정도.
안 하고 이때 미흡하면 이런 클리닉이 진행이 돼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시쯤 끝나기 때문에 보통 많이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편하게 카카오톡으로 질문 같은 거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일리 테스트 하고 있고, 뭐 테스트나 아니면 피드백 드릴 거 있으면 제가 문자로 알려드려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엑셀에 정리해서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뭐 통화 가능하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엑셀에 정리해서 보내드린 거, 이거는 아이들이랑 피드백 받거나 부모님들께 보낸 거. 그래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